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한신 노관 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회음의 한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한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이 편에 나오는 한신은 회음의 한신과는 전혀 별개의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똑같이 한신이었기 때문에 왕왕 우리는 좀 혼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신은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한나라의 왕, 신, 한왕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똑같아서 회음의 한신과 많이 혼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신에 대한 동명이인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신 노관열전에서는 한나라 왕인 신과 유방의 동네 친구 같은 날 태어났던 노관, 또 지난번 한신 회음의 열전에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진위에 대한 이 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마천이 순서대로 배열한 한왕신 이야기, 그리고 노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진위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명은 한나라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새롭게 통일시키면서 각 지역의 제후로서 또는 왕으로서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명은 한나라의 반기를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대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한왕신인데요. 이 사람은 전국시대에 한나라의 양왕의 첩의 손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정통은 아니지만 전국시대의 한나라 땅에 있었던 왕의 첩의 손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왕신이 어떻게 이 무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말기에 오광과 진승의 난처럼 각 지역마다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예전 한나라 지역에서는 한나라 왕가의 후예 중에서 성이란 자를 찾아가지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항량히 정도 싸움에서 죽었을 때 이 성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회양에게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유방이 장량을 시켜서 옛 한나라의 땅을 접수하게 하고, 장량은 그 당시 이 한왕신, 한신을 장수로서 유방에게 천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방과 한왕신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신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신은 유방을 따라서 무관까지 들어갔고, 이후에 유방이 한중 땅을 받을 때 그때 같이 쫓아서 한중 땅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이때 이 한신이 유방에게 이런 설득을 합니다. 항우가 당신 유방을 한중 땅에 배치한 것은 어찌 보면 좌천시킨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사졸들은 대부분의 출신이 산동 지역의 출신자들이 많아서 고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동쪽으로 진출해서 항우와 한번 패권을 다퉈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유방을 설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유방은 한중 땅에서 잔도를 이용해서 삼진의 땅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시점에 초나라의 항우는 자기의 고향 사람 중에서 정창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예전에 한나라 지역에 배치를 시켜서 방어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신이 정창을 몰아내버리고 예전 한나라 땅을 다시 찾으니까 이 한나라의 유방이 한신을 한왕에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제가 이제 한나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유방 이야기의 한나라는 유방의 한나라를 말하고요. 정창의 한나라는 한자는 틀립니다만 옛날 삼진시대 때 한나라 지역, 중원의 한나라 지역의 한은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유방이 동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팽성까지 들어왔다가
항우의 그 반격에 의해서 다시 서쪽 형양까지 퇴각을 했을 때, 그때 형양에서 유방은 그 성을 빠져나가면서 이 한왕이 된 신과 또 자기의 장수 중에 주가와 함께 형양 지역을 사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유방은 빠져나갑니다. 이 시점에 형양을 사수하다가 한신이 항우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한신은 항우에게서 또 달아나가지고 유방에게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기원전 202년 해하에서 초나라의 황후를 무찌른 이후에 한나라 고조 유방은 한왕 신을 다시 영천 지역을 도읍으로 하는 한나라의 왕으로 재임명하게 됩니다. 자, 이 한나라의 왕, 예전 한나라의 왕 지역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한나라의 지역이 사방팔방으로 사나운 군대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유방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왕 신에게 거기서 고전하지 말고 저 북쪽에 태원의 땅으로 가서 태원의 왕 노릇을 해라. 그리고 도읍지는 진양이라는 곳에서 도읍을 지은 다음에 북방에서 자꾸 이렇게 남하를 하는 흉노를 막아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이 한신은 오히려 더 자기 의욕을 내비쳐 가지고 나는 더 북쪽, 이 진양이라는 땅보다 더 북쪽 지역인 마읍의 도읍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흉노족과 더 가까이서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방이 그럼 그렇게 마읍으로 도읍을 정해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이때 흉노의 선우는 묵돌이라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묵돌이 종종 이렇게 마읍을 공격을 하자 한신이 선우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흉노족과 우리 화해를 좀 하자, 이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흉노와 마읍에 있는 한신이 서로 화친을 하게 되자 이 내막을 알게 된 고조 유방은 혹시 이 한신이 모반을 하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자기의 사신을 한신에게 보내서 흉노와 서로 화합을 한 거에 대해서 꾸짖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한신은 유방의 어떤 질타에 겁을 먹고 오히려 흉노와 더 결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도읍으로 갖고 있던 이 마읍 지역을 아예 흉노 묵돌에게 넘겨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지키기로 했던 이 태원 쪽을 공격해서 한나라에 모반을 하고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에게 이제 반역을 한 거죠. 이 시점이 기원전 200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방은 그에 대해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서 출정을 해서 한신과 흉노를 북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그 요새를 몰아서 계속 북진해서 그 북쪽에 있는 평성이라는 지역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읍보다 더 높은 지역까지 몰아낸 거죠. 하지만 유방이 평성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백등산이라는 지역 산이 나오는데 그 지역까지 너무 깊숙이 흉노족 있는 쪽까지 공격을 했다가 흉노의 그 기마병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포위가 되고 나니까 한나라 유방 고조는 일단 빠져나갈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면 흉노족의 묵돌 선우의 부인인 연지라는 여인에게 선물 공세를 해서 흉노의 자기 남편인 묵돌을 좀 이렇게 포위를 좀 풀게 그렇게 만드는 선물 공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묵돌이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백등산의 포위망을 풀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점에 유방은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 틈을 타서 일단 살금살금해서 그 백등산 지역을 탈출하여 평성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점이 한나라 왕 고조 유방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근데 그거를 잘 모면하고 평성까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 이 한나라군 유방과 묵돌이 있는 그 흉노족은 전투를 잠정적으로 멈추고 각자의 진영으로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신은 흉노와 함께 한나라의 변방을 또다시 공격하고 오히려 한나라의 관리로서 북방 쪽에 이렇게 파견된 진이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또 한나라 유방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이 진이가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회오무 한신열전에서 나왔던 한신이 진이와 결탁을 해서 모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잠깐 비쳤었죠. 사실은 이 진이는 그 당시에 북쪽 지역의 대땅에 배치돼서 흉노를 막으라라고 유방이 보낸 관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한신이 그 진을 꼬드겨가지고 유방을 배신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고조 11년 한신이 오늘 말하는 이 한왕이었던 신이 다시 흉노와 함께 한나라를 재차 공격하자 유방은 이번에는 자기의 장군 중에서 시장군, 시무장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장군을 출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장군은 한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한나라에 다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지는 내가 보내는 거 아니라 유방의 의중이다라는 것을 비춰서 이 한신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한신은 또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 죄가 세 가지다. 유방에게 저지른 잘못이 세 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예전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울 때 형양에서 항우에게 형양성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항복한 것. 이것이 첫 번째 나의 죄요. 두 번째는 흉노를 막으라고 마읍에 나를 배치시켜줬는데 내가 오히려 흉노에게 그 마읍이란 땅을 넘겨줘 버린 것. 이것이 두 번째 나의 죄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흉노와 함께해서 오히려 한나라의 군대와 싸우게 된 것. 이것은 나의 세 번째 죄다. 그러니 내가 이제 와서 다시 한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너무 늦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한신이 보내옵니다. 이 답변을 받고 시장군은 삼합이라는 지역을 공격하고 그 지역에서 결국 모반했던 한신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렇게 역사가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신이 목 베어졌던 시점이 기원전 196년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마천은 한신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신이 당시에 마읍으로 옮겨가고 또 거기서 흉노에 넘어갈 때 아들이 있었는데 퇴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퇴당은 한신이 같이 흉노에 들어갔었지만 퇴당이 한나라의 효 문제 때, 이 효 문제는 그 뒤에 한나라의 황제죠. 이 효 문제 때 한나라에 투항을 해서 나중에 후에 봉해졌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한나라에서 잘 살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신은 반역을 했지만, 한나라를 반역을 했지만 그 후손은 나중에 다시 투항해서 한나라에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후에 봉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한신, 한왕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노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관은 유방과 같은 고향 지역 출신입니다. 옛날에 풍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노관과 이 유방은 두 사람의 아버지도 아주 절친이었던 것 같고요. 또 유방과 노관이 같은 날 출생을 한 동네 고향의 친구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들도 이와 같이 두 아들을 각각 얻고 나서 상당히 친했고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관이 처음에 유방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 노관은 처음부터 유방을 따랐고 유방과 함께했고 또 이 노관은 그만큼 유방의 편한 상대였기 때문에 유방의 침실도 마음대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친분을
갖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관은 나중에 그 유방이 한중 땅에서 나와서 해야까지 항우를 칠 때까지 계속해서 유방을 도왔고 그 시점에 항우가 임명했었던 연나라의 왕 장도를 노관이 무찌르게 됩니다. 자, 이 연나라의 왕 장도는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각 지역에 배치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노관이 가서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유방은 그 다음에 누군가를 연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또 해야 되겠는데 다른 공신들 중에서 공이 있는 자를 연나라의 왕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를 유방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유방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사실 유방은 자기 친구였던 노관을 연나라의 왕으로 뽑아주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버리면 편애한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까 봐 그런지 신하들에게 오히려 공을 넘겨서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냐고 은연중에 비치니까 역시 신하들이 유방의 눈치를 잘 파악해서 연나라 왕으로는 노관이 최적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유방은 노관을 신하들의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연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한나라 고조 유방이 이와 같이 천하를 평정하고 유씨의 일가가 아닌 제후를 딱 7명을 갖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열전에서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제 옆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초나라의 왕으로는 첫 번째 회음호 한신을 임명을 했었고요. 지금 금방 전에 얘기했던 한신 또 하나의 한신 이 한왕신을 한왕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팽월열전에 나왔던 팽월을 양왕에 임명을 했고 또 저 초나라 지역 남쪽이죠. 그쪽에 장사왕으로 오예를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국왕왕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남한 경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라 예전 조나라 지역의 조왕으로는 장호를 임명했는데 이 장호라는 사람은 예전 그 장이의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연왕으로 노관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중에서 이렇게 유씨가 아닌 사람 7명을 왕으로 초창기에 유방이 임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196년 이 대나라 땅에서 아까 잠깐 등장했던 진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진이는 한신이라는 사람의 꼬드김을 받고 유방을 배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고조 유방이 직접 조나라 쪽 한단을 공격하고 또 연나라에 있던 연나라 왕 노관은 북동쪽을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이는 결국 이렇게 반격을 받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흉노에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흉노 보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연나라 왕이었던 노관 역시 자기의 신하 중에서 장승이라는 신하를 흉노에 보내서 진이가 한나라에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미 제압되었으니 흉노에서는 간섭하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사신을 노관이 흉노에게 장승을 보냈던 거죠. 근데 이 장승이라는 노관의 신하가 흉노의 진영에 딱 가보니까 옛날 과거에 항우가 연나라 왕으로 지명했었던 장도라는 사람의 아들이 장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현이라는 자가 이 흉노족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장현이 연나라의 노관의 사신으로 왔던 장승에게 말하길 이런 말로 꼬드깁니다. 이 연나라는 흉노와 화친을 하고 진이의 군대와는 싸움을 좀 질질 끌면서 오래 버텨야 연나라가 오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승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흉노에 간섭을 하지 말라고 봤던 이 장승이라는 노관의 신하가 오히려 흉노에 남아있던
장현이라는 자에게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연나라가 좀 더 오래 가려면 오히려 진이 편에 들고 흉노와 합심하자. 이게 더 연나라가 더 오래 가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신으로 흉노에 갔더니 장승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것 같다. 옳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흉노 보고 진의를 도와서 우리 연나라를 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노관은 장승이 나를 반역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승의 일가족들을 모두 멸족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장승이 다시 연나라 노관에게 돌아와서 그 사정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쟁을 질질 끌고 연나라와 흉노가 전쟁을 같이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질질 끌어야 연나라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그 설득시키니까 이 노관도 그 말에 솔깃해서 장승의 가족들을 다시 탈출시켜서 흉노로 보내서 흉노의 첩자가 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관은 자기의 신하 중에 하나인 범죄를 또 이번에는 한나라를 반역한 진이에게 보내서 가능하면 전쟁을 질질 끌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고 한나라 고조 12년 그러니까 기원전 BC 195년이 되겠습니다. 이 유방은 회남 쪽에 경포가 반역을 했다라는 이유로 경포를 치러 갑니다. 결국 이제 지난번 경포열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포는 이 유방과의 전투에서 지고 또 나머지 잔병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 자기 처남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 유방은 경포를 쳤고 이때 진이는 북쪽의 그 대땅에서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바쁜 거죠. 남쪽에 이 경포를 제압해야 되고 또 북쪽의 진이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뛸 수 없으니까 북쪽으로는 유방의 그 장수였던 번쾌를 출정시켜서 번쾌를 통해서 모반했던 진이를 죽여버립니다. 이때 진이의 부장이었던 한 자가 연나라 왕 노관도 한나라를 배반을 했다 이렇게 드러내버립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연나라 왕 노관의 신하 중에 하나인 범죄가 진이와 내통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방이 그 소리를 듣고 연나라 왕이었던 노관을 소환을 합니다. 근데 이 노관이 눈치를 딱 채고 병을 핑계로 유방에게 가지 않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관이 이제 유씨와 다른 그러한 제후는 7명 중에서 다 죽어나가고 오직 2사람 나 노관과 오해 2사람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가장 먼저 회음이었던 한신이 고후에 그러니까 여후죠. 여후의 모략으로 가장 먼저 죽음을 당했고 그 두 번째로 팽월이 모반을 했다가 유방에게 잡혀가고 또 유방에서 귀양을 가게 됐다가 중간에 만난 여후에게 붙들려서 다시 낙양으로 돌아와서 또 모반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하고 또 경포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완전 한신도 죽음을 당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고조라는 이제 유방을 말합니다. 이 고조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니까 정사를 자기 스스로 못하고 자기 부인이었던 여우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 한신도 죽이고 또 팽월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관은 생각을 한 거죠. 여우는 유씨의 제후는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계책을 벌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관은 유방의 호출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유방의 사신이 연나라에 다녀와서 고조에게 말했던 거죠. 또 흉노에서 투항한 어떤 사람이 연나라 노관의 신하인 장승이 아까 그 장승이
흉노하고 결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노관의 그 사신이었잖아요. 이 장승이 흉노의 연나라의 사신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유방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방은 노관이 이제 반역을 한 게 확신하구나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자기의 부하였던 번케에게 또 이번에 연나라를 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노관은 고조 유방이 건강이 좀 좋아지면 내가 그때 내 스스로 유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간에 지은 죄를 달게 받으려고 했다. 그러려고 나는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이 한나라 고조 유방이 병이 좀 악화돼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조가 좀 기운을 차리고 제정신이 오면 내가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반성을 하고 투항을 하려고 했는데 유방이 끝내 병을 낫지 않고 병사를 하고 나니까 이 노관은 갈 데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나라 유방은 기원전 195년에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노관이 유방에게 사죄를 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놓친 노관이 안 되겠으니까 이참에 아예 흉노 지역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흉노에서는 노관을 이렇게 잘 대우해서 흉노 땅의 동호라는 지역의 노왕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후에 노관은 흉노의 왕을 했지만 흉노 안에 그 부족들 간의 싸움도 많고 뭐 알력도 많아가지고 결국 이 노관은 흉노에서도 항상 한나라로 다시 귀향하고 싶어 하다가 결국 노관도 유방이 죽은 바로 1년 뒤 기원전 194년에 흉노 땅에서 죽습니다. 이후에 사마천은 그 일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관의 부인이 역시 한나라로 돌아오고 싶어서 연나라 땅까지 와서 연나라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후 여태우를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결국 이 여태우도 죽고 나서 노관의 부인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훗날에 그 효 경제 때 그러니까 한참 뒤죠. 그때 노관의 손자가 흉노 지역의 노호왕으로 있다가 한나라에 완전히 투항을 하고 나서 다시 아고후가 되었다. 후로서 임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노관의 후손들은 다시 한나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신에 의해서 노관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천은 열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전의 제목에는 안 나왔지만 또 세 번째 인물, 아까 중간에 등장했던 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이에 대한 인물을 좀 살펴보면 진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정보는 없고 한왕이었던 그 신이 흉노와 결탁을 하게 되자 기원전 200년에 대땅과 조땅이라는 곳에 대땅, 조땅, 옛날 조나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나라 지역의 북쪽 변방을 지키라고 유방이 여루에 봉해서 임명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 당시 조나라의 재상이었던 주창이 진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진이의 빈객들도 꽤 많고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 찾아가서 일러 바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진이란 자가 그 흉노를 막으라고 북쪽에 보냈는데 거기서 빈객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반역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염려를 전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전달받은 그 유방은 자기의 사람을 시켜서 진이를 또 암행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이는 그 유방의 사신들어서 자기를 조사하는 걸 딱 보고 나서 역시 유방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시간이 쭉 가다가 기원전 197년 유방의 아버지였던 태상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진이에게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문상을 오라고 진이를 불렀습니다만 진이는 유방한테 돌아갔다가 이 길에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유방의 아버지 태상왕이 죽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습니다. 결국 진이는 그 해에 한나라를 반역해야지
라고 딱 결심을 하고 나서 대땅과 조땅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이 진의의 휘하 부장으로 왕황이라는 사람과 만구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진의의 반역의 어떤 그 움직임을 초나라 재상이 유방에게 보고를 한 거죠. 이때 한나라 유방은 신하들에게 당장에 쓸만한 장군감을 추천해라 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왜냐면 좀 거기에 진압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몇 명의 그 장수감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자들이 좀 꾀지지했던지 유방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장군해야겠냐 라고 그 추천받았던 자들에게 호통을 딱 치고, 일단 딱 호통을 치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그 자들에게 4명에게 1,000호의 그 봉급을 주겠다 이렇게 고지를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 4명의 장수들이 진이와 함께 대항할 그런 장군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조정의 신하들은 유방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항우와 싸워서 승리한 공신들도 아직 다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까지 추천받은 자들한테 봉호까지 주느냐, 이런 식으로 고조 유방에 약간의 항의를 하자 유방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 지금 현실 상황을 봐라. 지금 현재 누구도 나를 도와서 진의의 모반을 막아보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봉호라도 당장 줘서 장군들의 어떤 의기를 향상시켜서 진압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하들을 호통칩니다. 그리고 이 진의의 부장, 아까 얘기했던 그 왕황과 망구신을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또 상금까지 겁니다. 그때 진의의 그 부하들 중에서 배신한 자들 몇 명이 진의의 부장들의 목을 상금을 노려서 쳐서 가지고 왔고, 그 중에 이제 만구신이 이제 목 베어져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유방은 주발을 이렇게 선두로 내세워서 태원 땅을 공격하고, 이 태원 지역이 이제 진의가 모반한 그 중심 지역이죠. 그래서 태원 땅과 이제 대땅 거기를 공격해서 장악을 하고, 또 유방의 아들 유황을 대땅의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번쾌를 시켜가지고 진의를 끝까지 쫓아가서 진의를 죽여라 해서 결국 기원전 195년, 그러니까 영구라는 그런 지역에서 번쾌가 진의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열전은 한왕신과 한신, 그리고 노관, 그 다음에 진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한나라 초기에 안정을 위해서 유방이 뭔가 그 지역 간의 분할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쓴 그러한 시점에 역시 그 상대자들이었던 각각의 왕들도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되고, 또 흉노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오히려 한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이런 반역의 시대가 되었던 거죠. 태상홍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한왕신과 노관은 사실 덕도 없는 사람이다. 뭐 좀 인덕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오히려 간신처럼 행동해서 자기의 공을 만들어냈고, 또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제후의 자리까지 갔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그들이 비대해졌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유방에게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들은 밖으로는 흉노와 결탁해서 흉노에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결과로 점차 이 한나라의 조정과 멀어졌고, 유방으로부터 멀어졌고, 이와 같이 스스로 위태로움을 느껴서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자 흉노로 도망갔던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는 예전에 전국시대 위나라 공자였던 신릉군을 추앙하면서 빈객을 모하고 또 선비를 겸손하게 대했다라고 하지만, 유방이 보낸 주창이 직접 조사해 봤더니 싹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의가
두려워져 가지고 흉노에 넘어갔었던 한왕 신의 말을 듣고 반역을 했다. 사마천은 한나라의 정통성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노관과 또 한왕 신과 진인은 어리숙한 그러한 반역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 사람, 한신, 노관, 그 다음에 진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점차 이 유방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또 더 이상 공을 세울 게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혹시라도 아까 노관이 말한 것처럼 고우도 그랬고 여태우도 그랬고 유방도 그랬고 그간의 공신들을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언젠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반을 하는 것이다, 반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모반을 했지만 결국 자기 목숨을 잃고 마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꼭 죽음까지는 안 가더라도 밀려나고 또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어떤 초창기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큰 역할을 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또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업의 예를 들어서 오너 입장에서라면은 기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 철칙 하나를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융통성 있게 나름대로는 융통성 있게 관리해 나가서 과거에 이제 공로가 있어도 더 이상 예우하지 못하겠다 하면 내보내는 것이고 또 밀려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냥 밀려날 수 없다라는 그런 오기도 부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마천 사기 열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인간들의 모습을 23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로서 간접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사마천 사기 열전의 한신 노관 열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전담 열전입니다. 시점상으로 진나라 말기 때부터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도 멸망시키고 해서 전국을 제패하기 바로 직전까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항우와 같이 싸우고 진나라 말기 또 한나라 초기까지 제나라의 그 왕들의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영 또 전횡 그 다음에 전광 이런 제나라의 왕이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열전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오른쪽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 될 거고요. 왼쪽으로는 동일시대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